도함수의 활용 2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 함수의 최대와 최소. 여기 쭉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려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쭉 있는데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점이 어딜까요? 그래프에서. 꼭지점이겠죠?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을 알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곡선인데 3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극대, 극소.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 극대와 극소점을 찾아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극대와 극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x값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여기 극대와 극소 알아내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 같은 거 알아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필요하면은 x절편이나 y절편들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 후에 만약에 어떤 정의역 범위가 주어지면 이 정의역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 극대나 극소값 또는 양끝값 같은 거 대입해서 최대나 최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마이너스 2부터 0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극값 2개 나오는 거예요. 0인 거 2개 나오는 거, 기울기가 0인 거, 순간적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울기 0 되는 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찾기 위해서 미분한 후에 0이 되는 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이거는 0이 되는 거.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해보면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과 3. 작은 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돼요. 그래프 모양이. 다시 요것만 좀 크게 그려보면요.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쪽이 3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작해서 0은 여기 사이에 있겠네요. 어딘가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갖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13. 그래서 13 최대값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요, 마이너스 2나 0 중에서 작은 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값을 대입한 후에 작은 거 찾아내면 됩니다. 3차 함수의 특징이요,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변화를 좀 잘 안 해요. 그리고 요 뒤로는 급격히 쭉 떨어지고, 여기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모양이 좀 과장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극대가 되는 점 있죠? 극소가 되는 지점까지는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가면 또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면 요거하고 비교할 때 여기 변화량이 더 커요. 여기는 좀 작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와 0이면 다 1씩 떨어져 있잖아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굳이 마이너스 2와 0 둘 다 안 구하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 1사에서 함수, 3차 함수입니다. 최대값 m, 최소값 스몰 m이라고 하자. 합이 20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모양이 위주로 되겠죠. 찾아보면은 기울기 0 되는 거. 미분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미분하면 사라지겠죠? 0. 이 값이 0이 되는 거. 3x로 묶어보면은 x-2는 0이니까 0이 되는 값이 0과 여기서 2, 두 개 나오죠. 그럼 3차 함수가 두 개 나오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0, 여기가 2. 그리고 구간이 1부터 4까지입니다. 1이 여기 있고요.
4는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2일 때 같고요. 2일 때 최소값. 최대값은 지금 여기하고 산데 여기 멀리 떨어지죠. 멀리 떨어지고 여기 더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죠. 뭐 잘 모르겠으면 둘 다 1과 4 대입해서 큰 거 찾으면 되고요. 그래프 특징을 좀 알면은 4일 때가 최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4를 대입해 보면요. F4는 4의 세제곱 64 빼기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 48이고요. 더하기 A가 됩니다. 자, 요 값이 16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를 대입했을 때가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은 2의 세제곱 8 빼기 12 더하기 A A 마이너스 4. 문제 두 개 더한 게 20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 더해보면은 12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이 값이 20. 2A가 8이 돼야 되고요. A는 4. 그래서 A 값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방정식의 활용, 3번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있는데요. 둘 다 그냥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해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fx는 0 그러면 x축과의 교점입니다. x축. x축과의 교점이 여기 실근의 개수예요. 허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3차 방정식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교점이 하나예요. 실근이 하나, 허근이 2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근, 3중근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뭐 방정식 fx는 gx 이것도요 따로따로 보면 돼요. y는 fx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쪽으로 다 넘기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0이라는 게 y는 0 그러면 이게 x축입니다. 그래서 x축하고 보는 거고 이거 적당히 뭐 이항을 시켜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놓고 두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 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교점의 x좌표들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극대극소로도 볼 수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있고요. 이렇게 극대값 양수, 극대값 음수 그러면은 당연히 해가 3개를 갖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 근데 만약에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똑같아요. 이렇게 둘 다 양수다. 그럼 해 하나. 둘 다 음수인 경우도 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극대극소 값 중에 하나가 0이 있는 거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자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0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가 이제 중근 나머지 한 근 그래서 실근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하나가 이제 중근이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굳이 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뭐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그리면은 만약에 뭐 함수 fx에 대하여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려면 어떤 구간에서 그래프 자체가 x축이 있으면 이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만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면 됩니다. 또는 이 최소값 그래프를 그려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또는 여기 는이 있으면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등식 얘를 증명하라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으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뭐 있을 때 F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G 그래프가 이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는 뭐 이거 적당히 이항해서 그래프를 봐도 된다 그랬죠. 만약에 다일로 넘겨가지고 fx 빼기 gx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 그래프와 이거는 0이니까 x축이 된다 그랬죠. x축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으니까 접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이거를 또 그래프를 그래서 풀 건데요. 이 방정식입니다. 원래.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금 함수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는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이항을 해서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걸로 바꿔서 해도 돼요.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 미지수가 k가 있죠.
얘까지 포함해서 그래프를 다 그리면 이게 고정이 안 됩니다. 이게 위아래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자, 요거 K만 우변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겨서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K 해서 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보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fx라고 보겠습니다. 좌변을 3차 함수죠.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들어가기 이런 모양이니까 그래프 그릴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점이 극대극소라고 했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찾기 위해서 자, 미분을 해서 0 되는 거 찾습니다.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요.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 인수분해해보면 xx 3일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이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요. 자,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27 나오고요. 이건 플러스 27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9, 27 더하기 4 하면 31이 되겠네요. 31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 1 대입해보면은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더하기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래프 모양이 3차가 이렇게 되고요. 떨어지고 뭐 y절편은 필요하면 구하면 됩니다. y절편은 여기 4네요. 4인데 뭐 필요하면 구하고요. 필요 없으면 안 구해도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3차가 이렇게 이 그래프와 y는 k면 상수함수입니다.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인데 서로 다른 세실근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면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너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해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이거는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3개 가지려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지금 1, 마이너스 1인데 이거보다는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3개.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 점 지나면은 해가 이렇게 지나면 해가 하나,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요거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여기까지 되겠죠. 요 아래까지. 또 31이 되면은 해가 2개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k 값이 여기가 좀 k인데 k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정수 k의 개수라고 했죠. 정수는 0부터 0, 1, 2, 3, 4에서 30까지. 0부터 30까지면 개수는 31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다. 0, 3 사이에서 부등식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부등식 문제입니다. 정역 범위가 주어졌고요. 이 식을 써보면은 fx가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k 크거나 같다. gx는 5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얘를 분석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미지수가 지금 k가 있죠. 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이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항을 해서 좌변과 우변 그래프 그리기 쉬운 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k가 있기 때문에 k만 남기고요. 나머지를 다 넘겨볼게요. 근데 이걸 다 좀 넘기겠습니다. k만 남기고 이왕이면 k의 부호도 플러스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나중에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다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15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를 제가 hx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3차는 최고차 음수는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x는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15x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0x가 되고요. 자, 이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15x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x 마이너스 2는 0. x 값이 여기서 0하고 2가 나오죠, 해가.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요. 자, 0일 때 값을 구해보면요. h에, 자, 아까 h가 이거였죠? 0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자, 0,2. 자, 요 점을 지나고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면요. 자,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60 더하기 2, 22가 되겠네요. 2일 때 22.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 범위가 우리가 0부터 3 사이에서만 보는 거죠. 자, 여기 0이고요. 여기 어딘가 3이 있겠죠. 그래서 0부터 3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어딘가 3까지. 그러니까 모양이 좀 여기만 보는 겁니다. 자, 여기보다 자, 다시 약간 요거였죠, 식이. 자, 요거 지금 hx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이거보다 k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보다 k가 위쪽에 있어야 돼요. k 값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가면 안 돼요. 이거보다 크거나 항상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는 항상 이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k는 항상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22 여기까지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k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속도와 가속도.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자, 위치 X가 시각 T의 함수. X는 FT로 나타내질 때, 자, 속도라는 건 뭐냐면요. 속도는 이 위치. 자,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거죠. 시간에 따른 이 위치의 변화량. 보통 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시간 동안에 작은 변화량이 되겠죠. 미분하면은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해주면 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속도는요, 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속력은 크기만을 보는 겁니다. 방향이 없어요. 보통 이건 벡터량, 스칼라량이라고 하는데 속력은 이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방향은 없어요. 크기만 있는 거예요. 속도는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력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요. 자, 가속도. 속도의 어떤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우리 t로다가 미분을 해주면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에 대한 함수의 변화를 꼭 뭐 이렇게 이 위치뿐만 아니라요. 어떤 길이, LT, 길이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은 이 길이의 변화율도 구할 수가 있어요. 시각, 자, t는 a일 때 순간 변화율, 그럼 이 길이를 또 t로 미분한 다음에 t에 a를 대입하면은 자, 시각이 a일 때의 어떤 그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길이의 변화율.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가 또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자, 얘를 또 미분합니다. t로 미분한 다음에 어떤 특정 시각 a를 대입하면은 그 시각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t에서의 속력 아까 절대값이라고 했죠. 속력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속도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됩니다. 속도의 부호는 점이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속도가요, 0보다 크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속도가 음수라고 하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0이면요. 0이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한다. 예를 들어서 물체를 위로 던졌어요. 던져 올리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멈추고 다시 내려오겠죠. 이쪽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로 잡으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플러스였다가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보통 이제 최고점 요거 상태를 묻습니다만이 구하라고 하면은 특징이 뭐다? 속도가 0이 될 때를 구해서 원하는 답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이다. 위치가 주어졌죠. 점 P의 속도가 2일 때 P의 위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속도가 2일 때예요.
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를 t로 미분해 주면 되겠죠. 속도 제가 v라고 쓰겠습니다. v는 자, 얘를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속도가 문제가 2가 될 때라고 그랬어요. 2. 자, 2가 될 때 이 시각을 구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2t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t는 2. 즉, t가 2일 때. 2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죠. 2를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6, 12 해주면 8. 답은 1번 8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에 대한 3차함수로 주어졌습니다. P의 가속도가 0일 때 P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속도는요, 얘를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속도 먼저 구해보면요. 한번 미분해보면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뒤는 사라지겠죠? 자, 이게 속도고요.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은 6t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가속도가 0일 때라고 했죠? 이 값이 0일 때 6t가 10이니까 t는 2가 되겠네요. 즉 가속도가 0이 될 때는 시각이 2일 때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p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이 속도에 t에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4, 3, 12 그다음에 마이너스 24 해주면은 마이너스 12 속도는 마이너스 12. 자,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맨 처음 잡은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는 각각 FT, GT이다. 두 점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두 점 PQ가요, 서로 반대 방향. 우리 방향을 볼 때요, 반대 방향이죠. 방향을 볼 때는 속도 있죠.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부호.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를 원래 방향으로 친다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의 부호를 보고서 방향을 보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얘의 속도는요.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속도가 되는 겁니다. 미분하면 4t-2가 되고요. 이 g 요거의 속도는 그것도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겠죠. 2t-8. 자, 근데 속도인데 4t-2와 2t-8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면 우리가 두 개의 부호가 반대다 하면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은 두 개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4t-2 곱하기 2t-8이 0보다 작다. 자, 이거는 이제 2차 부등식이 되겠죠?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실근 이렇게 두 개 나오면 0보다 작을 때는 이 작은 범위 여기죠. 두 실근의 사이 값이 됩니다. 여기 0 되는 값이 t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요. 2t-8에 0 되는 값이 t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여기 4의 사이 값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2분의 1과 4의 사이, 2분의 1과 4 사이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